아름다운 섬으로 유명한 제주도에는 8개의 유인도와 71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네요. 그 중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파도라고 합니다. 동쪽의 우도에 이어서 제주도 부속섬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유인도입니다. 최고 높은 지역이 해발 20m밖에 안 되는 평탄한 지형이에요. 작년에 미국에서 동생이 놀러 왔을 때 가파도를 처음 가봤어요. 그때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지난 가을에도 다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사진을 보고 그냥 무작정 갔던 것이에요. 고대하던 코스모스는 다치고 없었고 겨울을 준비하는 썰렁한 들판만 남아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파도라는 섬은 언제나 아름답고 참 정겹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허락하면 언제든지 찾아오고 싶은 곳이에요. 늘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다니다 보니까 가끔이 아니라 자주 실패를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운진항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지금 가파도의 유채꽃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2024년 3월 9일 현재 아주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가파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 때나 찾아와도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함께 선물해 주는 곳이에요. 하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는 제주도 특유의 거센 바람이 불어대서 이때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마라도나 가파도로 가기 위한 배를 타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모슬포에 있는 운진항이 그중 가장 깨끗하고 주차장도 넓어서요. 늘 이곳을 이용합니다. 가파도는 3월에서 5월까지 방문객이 가장 많이 몰린다고 하니까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3월 초라서 조금 한가할 줄 알고 왔는데요. 예상 밖으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꽉 차서 임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매표는 역액선 출항 10분 전에 마감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예약이 가능하고 현장에서도 구매가 가능해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운항을 한다네요. 청보리 축제 기간에는 30분 간격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발 시간에 따라서 가파도에 체류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왕복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왕복 요금이 한 사람당 11,600원밖에 안 해요. 경로 혜택이라네요. 이럴 땐 나이 들은 것이 참 좋기도 합니다. 일반 성인들도 왕복이라고 해봤자 15,500원밖에 안 해요. 크게 부담 없는 가격이라서 여행이 더 즐거워집니다. 배를 타려고 들어가는데 입구에 떡하니 오뎅집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곳이네요. 드디어 배가 도착해서 가파도로 출발했어요. 남편하고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벌써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네요. 안내 표시에 쓰여 있던 대로 정말로 1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가파도에 도착하면 배에서 내려 처음 만나는 곳이에요. 아름다운 색채를 뽐내는 가파도라는 곳답게 맑고 깨끗한 바다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돌 하루방께서도 반갑다고 다정한 손짓으로 인사를 건네오네요. 이곳이 가파도의 인생샷을 찍는 곳이라네요. 이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사람들의 행렬이 장난이 아닙니다. 가파도 올레길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올레패스 스탬프를 찍는 곳이에요. 올레코스 10-1이랍니다. 총 길이가 4.3km이니까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걸을 수가 있어요. 가파도 여행을 시작하는 곳에 이렇게 자전거 가게가 있어요. 1인용은 5,000원이고 2인용은 10,000원이라네요. 한 5년만 젊었어도 무작정 자전거를 빌려서 탔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습게 넘어져서 크게 다치고 나서는요. 이젠 그런 객기는 안 부리려고 합니다. 가파도에도 이런 현대식 카페가 있다는 것에 놀라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기자기한 카페도 있네요.
가파도에 도착해서 오른쪽 포구 쪽으로 조금 걸어가면요, 바위에 아담하게 꾸며진 당이 있는데 가파도 상동 메브리당이라고 한답니다. 할망당이라고도 불린다네요. 상동 어부와 해녀를 수호해주는 해신당이에요. 관광객들을 배려한 주민들의 노고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이런 세심한 정성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네요. 누가 그랬는지 정말 예쁘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여행 트렌드를 제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운치 있는 돌담에 기대어 놓은 것도 멋있고, 돌담 아래에 예쁘게 색칠해 놓은 소라 껍데기도 너무 앙증맞고 예쁘네요. 아예 담 전체도 소라 껍데기로 예쁘게 장식들을 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느라고 주민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유심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도로 위에 쓰여진 글을 보니 마음이 안 좋네요. 가파도 마심, 빙사기 우스멍. 마심은 뭐뭐입니다라는 정중한 표현이랍니다. 빙사기는 빙그레하고 미소를 짓는 모습을 말한다네요. 그러니까 가파도가 맞습니다. 빙그레하고 웃으세요라는 뜻이래요. 사투리는 언제 들어도 참 정겹네요. 왠지 푸근한 느낌이 듭니다.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바다를 헤엄쳐가는 가오리를 닮았다고 해서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갔는데 이렇게 지도를 찾아보니까 정말로 가오리가 헤엄쳐가고 있네요.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니까 드디어 눈을 의심할 정도로 환상의 유채꽃밭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집니다. 정말 예쁘네요.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봐온 유채꽃밭 중에서 단연코 가파도의 유채꽃이 최고다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서야 알겠네요. 노란 물결을 이루는 유채꽃과 제주도의 자랑인 에메랄드 빛의 예쁜 바다, 그리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대도 여전히 예쁜 제주도의 하늘이 함께하는 이곳 가파도의 유채꽃밭은요,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날씨가 좋으면 이곳 가파도에서는 제주도의 유명한 산들을 다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비록 엄청난 바람은 불어대지만 그래도 하늘만큼은 맑게 개어 있었어요. 덕분에 샛노란 유채꽃을 바라보면서 그 유명한 산방산도 바로 그 앞에서 바라볼 수가 있었고요. 한라산의 아름다운 자태 또한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진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에 담아야만 온전히 그 느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4월에서 5월까지는 이렇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게 펼쳐진 밭에서 청보리가 그야말로 물결치듯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에요. 가파도는 제주도의 유인도 중에서 가장 낮은 높이를 갖고 있다네요. 그래서 전망대의 가장 높은 곳이 고작 해발 20.5m밖에 안 돼요. 거의가 평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은 노인들도 걷기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가파도의 상동 우물터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5개의 큰 섬 중에서 샘물이 솟는 곳은 가파도뿐이었다네요. 그래서 제주도의 유인도 중에서 오직 가파도만 물 걱정 없이 살았답니다. 일일이 등에다가 물통을 이고 날았을 가파도의 그 옛날 여인네들의 고달픈 삶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돌바람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그 많은 여자들이 없었다라면 과연 지금의 제주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파도 옛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불턱이라는 것이 가파도에도 있습니다. 해녀들이 사용했던 탈의실이기도 하고 잠깐이라도 불을 쬐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쉬던 일종의 쉼터 같은 곳이랍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돌담을 쌓아서 만들어 놓고는 해녀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일상의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하던 곳이랍니다.
아내인 해녀들이 바다로 나가면 해녀들의 남편들은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이 부위턱에서 열심히 불을 피웠다네요. 비록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제주도의 남편들도 이럴 때 보면 해녀인 아내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것 같습니다. 어딜 가나 제주도의 하늘은 정말 예쁩니다. 특히나 갑포도는 바다도 예쁘고 자전거 길 또한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파도를 찾아오면 자전거 여행을 즐기나 봅니다. 바다와 거의 맞닿을 듯이 가까운 자전거 길이 정말로 환상적입니다. 삭막한 대도시에서는 가드레일이 세부치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제주도의 가드레일은 화전석으로 운치를 더하는 것 같아요. 놀면 뭐하니? 고두심이 좋아서 이렇게 두 군데서 방송이 될 만큼 유명한 곳이라네요. 가파도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해물짬뽕을 시켰습니다. 일단 비주얼부터가 남달랐어요. 역시 가파도답게 큰 소라가 떡하니 올라와 있는 것에 이 해물짬뽕의 이름값은 한 것 같습니다. 국물은 꽤 얼큰했는데 매운 것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았어요. 우리한테는 많이 매웠네요. 약간 덜 매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면은 청보리를 이용한 것인지 초록빛을 띄어서 신선했어요. 어디를 가나 일단은 그것이 유명하다는 것은 한 번쯤은 먹어보는 것도 여행의 재미라고 하지 않던가요? 드디어 가파도의 명물인 벽화 골목길을 걸어봤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나 벽화가 그려져 있지만 가파도의 벽화는 색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가파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후구의 고향 가파도라는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조선시대 영조 때부터 가파도에서 후구를 길러 임금님께 진상을 했답니다. 그리고 가파도에는 자리돔잡이라는 것이 있었다네요. 태우를 타고 잡은 자리돔을 거센 파도 거친 바람과 맞서면서 임금 모술포까지 2-3시간씩 노를 저어가서 쌀과 반찬 등의 생필품과 물물 교환을 했답니다. 가파도 초등학교의 교우는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공부하자라네요. 매년 한 명씩 졸업한답니다. 그 특별한 졸업생은 15개의 상장과 장학금을 받는데요. 가파도 초등학교를 일부러 찾아가 봤어요. 매년 한 명씩 졸업한다고 해서 아주 작은 학교인가 했더니 의외로 규모도 크고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가파도에서 예쁜 소품을 파는 가게인 팡갤러리 세칸입니다. 거의 모든 제품이 핸드메이드라고 하네요.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작고 아기자기한 가게입니다. 모자와 손수건 그리고 손수 만드신 가방들이 아기자기하게 진열되어 있어서 보는 사람들의 눈을 참 즐겁게 해줘요. 소품 하나하나가 마치 예술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고무신을 신고 다닌 적은 없지만 이상하게도 고무신, 그것도 꼭 고무신만 보면은요 너무도 앙증맞고 귀여운 모습에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보건소도 아니고 보건진료소라네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진료를 보시고 주말에는 진료가 없다고 하네요. 가파도 주민들만이 아닌 관광객을 위해서도 언제든지 진료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약이 필요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제주도 도민 65세 이상은 무료랍니다. 가파도다운 아담한 소방서예요. 가파도에도 이런 예쁜 카페가 있었나 하면서 가게 이름을 보니까요. 꼬닥꼬닥 걸음멍이라네요. 끄덕끄덕거리면서 느릿느릿 걸으라는 뜻이랍니다. 가파도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건방지게 끄덕끄덕거리면서 마냥 느릿느릿 걷고 싶은데 왜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안 주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적어도 3-4시간은 줘야 사진도 천천히 찍으면서 예쁜 가게가 있으면 잠시 들려서 이것저것 천천히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기도 할 텐데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먹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시간이 없다 보니 느긋하게 앉아서 먹어보지를 못하는 것이 아쉽네요. 꼬닥꼬닥 걸음엉이라는데 난 오늘도 역시나 하나라도 더 예쁜 모습을 담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있네요. 흙 빚는 여자와 나무 깎는 남자의 핸드메이드 소품 가게예요. 가게 이름이 너무도 낭만적이네요. 이렇게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갖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면서 잠시 부러움에 발을 멈춰 봅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이렇게 멋진 청혼을 하신 분이. 가파도 하면 역시 청보리라서 그런지 청보리 아이스크림, 청보리 미숫가루, 청보리 순차, 청보리 비누 등을 판매합니다. 난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만의 특산품을 한 번은 꼭 먹어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파도의 명물인 청보리 미숫가루를 시켰어요. 미숫가루라는 것을 언제 먹어봤는지 기억조차 없지만 옛날에 보리차에 미숫가루 타서 얼음 동동 띄어서 먹었던 기억은 있네요. 오늘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미숫가루 한 잔 마시고 가야겠어요. 늦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추억을 곰씹으면서 먹어봐야겠습니다. 벽화가 있는 가파도 마을길이라는 글답게 너무도 아름답고 재주스러운 골목길입니다. 가파도 올레길의 사인이 보이네요. 올레길이라는 것은 보면 볼수록 참 정겨워요. 워낙 호떡을 좋아해서 어떨 때는 호떡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오이장을 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호떡이라고 하면 늘 그릴에다 기름 잔뜩 두르고 지져낸 그런 호떡만 먹었었는데 가파도의 호떡은 구운 호떡이라네요. 난생 처음 먹어보는 것이라서 긴가민가 하면서 먹어봤는데 상상외로 너무 맛있어서 또 놀랬습니다. 가파도의 명물인 청보리 아이스크림을 안 먹고 간다는 것은 가파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네요. 그래서 1분 1초라도 시간을 벌어보겠다고 선착장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카페로 갔어요. 배가 언제 들어오나 바라보면서 청보리 아이스크림을 먹어봤네요. 약간 보리 맛도 나고 녹차 맛도 나고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자전거를 빌려 탄 사람들은 아마도 이곳으로 돌아오나 봅니다. 거의 도로랑 맞닿을 만큼 가까이에 있는 푸른빛 바다를 마주하면서 자전거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부럽습니다. 어르신용 세발 자전거라도 있으면 타고 싶네요. 오늘도 강태공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네요. 날씨는 좋지만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는데도 전혀 상관을 안 합니다. 몰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드디어 가파도를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운진항에서 떠난 배가 우리를 다시 태우러 오고 있어요. 제주도는 워낙에 커서 섬이라는 느낌을 못 느끼고 사는데 이렇게 자그마하고 아담한 가파도를 여행하고 나니까 비로소 나도 섬에 다녀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주도 안을 돌아다니는 거하고는 또 다른 색다른 운치가 있습니다. 체류 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즐기지를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2시간이라는 짧은 여행이었지만 모처럼 남편이 함께해서 더욱더 의미가 있었네요. 또다시 이곳을 찾아오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가파도를 떠났습니다. 가파도라는 섬은 언제 가봐도 늘 예쁘게 그 자리에 있네요. 시간이 나시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